피쉬앤칩스 냄새가 벌써 나. 가까이도 안 봤는데. 냄새 맡고. 피쉬앤칩스 저기 있다. 냄새가 나. 보지도 않는데. 저기 가고 저기 가면 피쉬앤칩스 냄새가 나. 지옥에 가면 요리사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 물론 좋고긴 하지만 이 질문의 정답을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아주 재미있어 한다. 재밌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지옥의 요리사는 영국 사람이란다. 그만큼 영국이라는 나라는 음식으로는 그리 각광을 받아오지는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영국 요리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피쉬앤칩스이다. Look very delicious. Thank you very much. See you soon. Yeah, bye bye. 2023년도 첫 영상을 어떤 것으로 준비해볼까 고민하다가 날씨도 춥고 요즘 물가 상승으로 배가 허전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뜨거운 기름에서 팔팔 튀겨내는 맛 좋은 피쉬앤칩스를 소개해보기로 했다. 잠시나마 이 영상이 여러분의 추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빠는 안 먹어. 지리가 그냥 오늘 계속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 먹네. 되게 맛있지, 드디어. 한국인에게 우리나라 대표 음식을 꼽으라고 한다면 선뜻 이거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이곳의 대표 음식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쉽게 피쉬앤칩스라고 말할 것이다. 근데 왜 나만 찍어? 무섭게. 귀여워서. 둘이가 벌써 3분의 1 작살냈어. 쌀 넣었다고? 한때 전시 상황 속에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 피쉬앤칩스를 암구어로 사용하기도 했다니 영국인들에게 이 피쉬앤칩스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피쉬와 칩스가 하나의 세트 음식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생선 튀김과 감자 튀김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각자의 스토리를 갖고 발전되어 오다가 영국에서 만나 하나의 요리로 탄생한 것인데 먼저 생선 튀김의 역사부터 살펴본다면 생선을 이렇게 기름에 튀겨 먹던 방법은 고대 로마나 중국 등에서 이미 사용되던 조리법이었다고 한다. 특히 로마 제국의 등장 이후 올리브 재배가 활발해지다 보니 각지에서 식용유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에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다. 당시 그 소년이 가지고 왔던 물고기도 훈제나 그릴로 요리한 것이 아닌 기름에 튀긴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생선을 기름에 튀겨 먹는 방식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특히 사람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기에 대체 음식으로 생선 튀김과 채소를 먹는 전통도 생겨났다고 한다. 16세기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종교 박해를 피하여 해외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들은 네덜란드를 거쳐 섬나라 영국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영국에도 생선을 반죽에 입혀 기름에 튀기는 조리법이 전파되었다고 한다. 자, 그럼 피쉬앤칩스에서 이제는 칩스 쪽 역사도 가볍게 살펴보자. 감자를 기름에 튀겨 먹는 것은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요리법은 영국으로도 건너오게 되고 굵고 투박하게 썰어 기름에 튀겨진 이 감자는 칩스라는 이름으로 영국 전역에 퍼지게 된다. 자, 피쉬앤칩스. 여기서 잠깐 감자튀김의 명칭에 대해서 잠시 보자면 영국에서는 감자튀김을 칩스라 하고 감자로 만든 과자는 크리스프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부른다. 그들에게 칩스는 감자로 만든 과자를 의미하고 감자튀김은 프렌치 프라이로 부른다. 은근히 헷갈리는 이 용어, 그래서였을까? 영연방 국가인 호주에서는 영국과 미국 양 국가 눈치를 보았는지 몰라도 감자튀김과 감자로 만든 과자 모두를 칩스라 불렀다. 대신 이 둘을 구분은 해야 하니 그냥 과자는 칩스라 하고 뜨거운 기름에 요리한 감자튀김은 핫칩스로 불렀다. 아무튼 생선튀김과 감자튀김은 각각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고 이 둘이 영국에서 만나 한 접시에 오르게 되면서 오늘날의 피쉬앤칩스라는 하나의 메뉴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이 어렵게 만나 사랑을 꽃피우는 그런 느낌이랄까? 영국에서 피쉬앤칩스가 대중적인 음식으로 빠르게 발전하게 된 계기도 있는데 궁금하신가? 궁금하지 않으셔도 자료 수집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알려드려야겠다. 이게 코드고 이게 핫도그 앤 칩스. 이게 소금. 영국에서 피쉬앤칩스가 대중화된 데에는 산업혁명의 공이 크다. 산업혁명과 함께 면직물 공업도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목화씨에서 대량의 기름을 얻게 된 것이었다. 이를 면실류라고 하는데 식용유와 샐러드용으로 이용되었고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참치, 통조림을 채우는 기름으로도 사용되었다. 식용유가 풍족해지니 생선과 감자를 튀겨 먹는 방식이 급속도로 대중화되어 갔던 것이다. 산업혁명 시기 동안 어업에도 기술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10km 크기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생선의 대량 공급도 가능해졌다. 이런 산업혁명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신선도가 떨어지는 생선과 감자를 길에서 빠르게 튀겨내어 팔기 시작했는데 가정마다 요리 도구도 잘 없던 빈곤의 시대 속에 기름에 튀기면 맛이 없기도 힘든 이 생선과 감자 요리는 바쁘고 고된 노동자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던 것이다. 영국 최초의 공식적인 피쉬앤칩스 숍은 1860년 유대인 이민자였던 조셉 멀린이 이스트 런던의 보우라는 지역에서 오픈한 가게라고 한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코드와 하덕이 가장 많이 쓰여진다. 이들 모두 고단백질 고종이고 연어와 같은 붉은살 생선보다 지방 함유량도 적다. 피쉬앤칩스 샵에 가서 메뉴판을 보면 코드앤칩스나 하덕앤칩스 등으로 물고기 종류가 명확하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어떤 곳은 그냥 피쉬앤칩스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보다 저렴한 폴록이나 바사 등과 같은 재료를 쓸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정 궁금하면 물어보고 주문해도 좋을 듯하다. Which fish do you use for fish and chips here?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웬만하면 그냥 묻지 말고 사 먹자. What fish do you use for your fish and chips? 한 번 더. What fish do you use for your fish and chips? 고마워, 강생이. 아빠가 발음이 좀 구려. 코드와 하덕은 비슷한 물에서 서식하는 가까운 친척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리사들은 피쉬앤칩스에는 하덕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하덕의 질감은 코드처럼 부드럽지는 않지만 풍미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피쉬앤칩스에서 대중적으로 더 인기 있는 것은 바로 코드이다. 코드는 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가지고 있고 육질이 두껍지만 부드럽다. 그래서 바삭바삭한 겉 반죽과 부드러운 속살이 주는 대조적인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코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식구들은 두 가지 다 먹어보았는데 글쎄
우리 입맛에는 코드가 좀 더 맞는 것 같다. 우리도 가끔씩 마트에서 사와 집에서 요리해서 먹는데 피쉬앤칩스는 이상하게도 집에서 해먹으면 그 특유의 맛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도 그분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법이 있는 것 같다. 오늘은 영국의 대표 음식 피쉬앤칩스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는데, 피쉬와 칩스가 영국에서 운명처럼 만나 이 나라의 대표 음식이 된 것처럼 2023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만남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혼자일 때보다 함께 있음으로 서로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줄 그 누군가를 꼭 만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는데,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 어쩌면 그런 사람이 이미 당신 주위에 있어 왔는지도 모르겠다.